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독일 나토 여단이 리투아니아에 영구 주둔한다는 얘기와 함께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31개 국가가 스웨덴에서 약 9만 명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5월 말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 훈련의 이름을 확고한 방어자, Steadfast Defender 2024로 한다는 얘기 등. 네, 그런데 이 훈련의 목적은 방어 전략의 신속한 이행에 있다고 합니다. 나토 군엔 신속함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신속대응군 BJTF라는 군이 있습니다. 이 군대가 나토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나토가 북미 및 동맹국들의 다른 지역에서부터 유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훈련이죠. 유사시에 나토군은 거리상 서로 떨어져 있는 31개의 각 나라들이 신속한 군단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대응군, 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 이 신속 대응군이 필요합니다. BJTF 이렇게 부르는 군대죠. 그래서 이 부대는 필요시 신속한 배치를 통해서 나토 집단 방위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시스템이죠. 물론 훈련 확대 배경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훈련 확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이 나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의 현실적 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지금 배치해 놓고 있죠. 네, 나토 규약 집단 방위 5조에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동시에 회원국이 즉각 대응한다는 집단 안보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은 나토 동부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는 경우를 가정해서 5조 실행으로 이어지는 훈련입니다. 크리스토퍼 카벌리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확고한 방어자 2024, 이 훈련은 우리의 단합과 힘, 서로를 보호하는 단결력, 우리의 가치, 우리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회원국인 미국은요, 사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죠. 나토군의 리더입니다. 미군은 이번에 버지니아 주에 있는 병력을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대륙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하고요. 실제 영국이 이번 훈련을 이끕니다. 영국은 신속대응군 지휘국답게 영국의 병력 파견 규모가 병력만 2만 명, 전차 헬기는 물론 F-35 전폭기와 대잠 초계기 등 여러 대를 동원합니다. 신속대응군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창설됐고요. 48시간 안에 위험 지역으로 급파되는 선발대입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나토 동부전선의 육상과 해상, 상공에 배치되었던 경험이 있는 부대죠.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발트 3국, 폴란드 등 동부 전선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푸틴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훈련을 이끈다는 데서 나토가 만약 미국이 빠질 경우 영국이 주도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만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12억 달러 규모,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영국은 또 4조 2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안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토 군사훈련에 앞서서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샘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먼 과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적들은 장벽을 바쁘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옛 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적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선이 새로 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요, 옛날 구소련 냉전 시대와 같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 지도에 새로운 선을 그리는 세력과 이들을 막겠다며 최대 규모의 병력을 모으는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렁에 빠졌지만 동부 전선은 여전히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동부 전선은 폴란드, 발트삼국, 핀란드, 스웨덴 등 러시아와 접경한 발트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북동부 쪽의 나토 국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 개막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 혐오, 루소포비아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러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침략 상황은 1945년 나치즘이 패배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라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치즘 얘기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1월 28일은 옛 소련군이 레닌그라드, 현 상트페테르부르크죠. 2년 4개월여에 걸쳐서 포위된 나치 독일군을 물리치고 도시를 해방한 날입니다. 올해 80주년이죠.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방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벌렸습니다. 푸틴의 얘기입니다. 러시아 혐오, 외국인 혐오, 그리고 민족주의는 많은 유럽과 발트해 연안국가,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됐다. 그러면서 키이우 정권은 히틀러의 공범인 나치 친위대 장병을 칭송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러시아 국민의 눈을 멀게 하겠다는 그런 러시아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네오나치로 규정하고 이를 탈나치화 하겠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금 나치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런 말입니다. 이날 행사에 푸틴의 충실한 딸랑이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푸틴은 루카셴코 대통령만 만나면 오래전에 체결한 협정, 그 양국 통합안을 최종 마무리하자는데 정신이 가 있죠. 29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통합과 연합국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카셴코도 만만치 않죠. 나라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 푸틴이 루카셴코 자신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좀 비관적인 얘기인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차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방어전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은 포기하자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게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차츰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가 주권 수호를 위해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탈환하도록 하는 기존 목표를 빼고 러시아가 영토 점령을 확대하지 못하게만 막도록 하는 방어전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몸이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10년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전투, 두 번째는 전략 구축, 세 번째 복구, 네 번째 개혁.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이것이 의회에 계류 중인 610억 달러, 약 80조 2천억 원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안이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가운데 이 논란을 빚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 수정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펼친 반격 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그 대대적
반격 작전을 지원했지만 작전이 잇따라 실패하자 기존 전략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결국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얘기가 솔솔 노출되고 있는데요. 다만 푸틴은 올해는 종전을 위한 무슨 대화 같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생각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백악관에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트럼프가 신도하는데 말이죠. 이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시체말로 뚜껑이 열렸었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